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대단하지. 지금은 두 번째로 수확하는 조생 감자를 캘 시기야. 그리고 이 감자들은 내 집에서 직접 복원한 샬롯시 감자에서 자란 거야. 보다시피 정말 잘 자라고 있어. 그래, 이 모든 게 한 포기에서 나온 거야. 이제 이 감자들을 종이 자루에 담을 거야. 가끔 하루 정도 햇볕에 내놓아 완전히 말리기도 해.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샬롯 감자는 두 번째로 일찍 수확하는 품종이지만 10달 후에도 마지막 감자를 먹을 만큼 보관이 잘 돼. 하지만 만약 만생종 감자를 키우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 아직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야. 그리고 내 뒤를 보면 우리가 최근에 겪은 따뜻한 날씨 덕분에 호박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저 호박들은 물을 주지 않았어. 무경운 재배가 수분 보존에 정말 도움이 돼. 하지만 여기 내가 물 주는 식물도 많아. 이번 투어에서 몇 가지 팁을 알려줄게. 지금은 7월 투어야. 수확이 한창인 시기이기도 하고 여전히 씨를 뿌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는 6월 투어였고 그때는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멈춘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 그리고 이건 잡초야. 뭔지 알아? 이건 아스파라거스야.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농부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잡초가 아스파라거스 자체야.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지. 여긴 유기농이라 문제 없어. 아스파라거스 새싹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뽑아내고 있어. 아스파라거스가 가까이서 많이 자라면 작은 순이 많아져. 큰 아스파라거스를 얻으려면 식물 수를 줄이는 게 좋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이 덮개 아래에는 비트가 심어져 있어. 그리고 이 비트루트는 약 2주 전에 심었어. 덮개를 씌운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토끼들이 못 오게 하려는 거야. 여기 토끼가 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덮개가 수분을 보존해 준다는 거야. 여기 5주 전에 파종한 당근밭에서는 수분이 문제가 아니라 씨앗의 품질이 문제였어. 저 멀리 끝에 예쁜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저건 이 씨앗들과는 다른 씨앗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화가 잘 안 되면 나는 그냥 이 부분을 괭이로 긁어내고 다시 심을 거야. 다른 채소로 바꿔 심을 거야. 당근은 지금 심기엔 좀 늦어서 가능해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해. 정말 아름다운 상추밭이야. 여기에서 주말 강자 때 심었어. 사실 6월 21일 하지 때였지. 그리고 그룹 모두가 함께 참여했어. 나는 구멍을 뚫고 있었고 그들은 플러그 모종을 심고 있었지. 나는 아주 작은 모종일 때 심어서 정말 빨라. 그리고 모두가 물을 주는 걸 도왔고 우리는 덮개를 씌웠어. 사실 오늘 아침에야 덮개를 벗겼지. 그리고 이제 이 상추들을 수확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풍성해. 하지만 나는 계속 물을 주고 있었어. 저런 밭은. 상추와 곧볼 새로 심은 작물들도 있어. 우리는 이 작물들에게 물을 많이 주고 있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이 비트조차도 약간의 물을 받았어. 나는 비트에 물을 많이 안 줘. 잘 자랄 만큼만 주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여기에는 조류망이 씌워져 있는데 만약 토끼나 사슴 문제가 있다면 이게 정말 유용해.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그 녀석들을 막아내기에 충분해. 물론 망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망은 곤충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해. 하지만 사실 미안한데 여기 좀 볼 수 있게 망을 조금만 걷어볼게. 벼룩잎벌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정말 충격적이야. 올해는 얘네들이 정말 강해. 엄청 많아. 그리고 저게 전부 벼룩잎벌레가 낸 피해야. 그래서 심구를 죽이진 않지만 성장을 많이 방해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게 빨리 멈추길 바라고 있어. 벼룩잎벌레는 보통 8월 중순부터는 피해를 훨씬 덜 입혀. 그러니까 두고 봐야겠어. 그리고 이 새로 심은 것들은 라디키오, 엔다이브, 그리고 상추도 있어. 두 번째로 심은 거야. 강한 햇빛과 건조한 토양 때문에 사실 첫 일주일 동안은 매일 물을 주고 있어. 그리고 토양이 너무 건조해서 여기처럼 이 밭은 브로콜리를 심었던 곳이야. 그리고 나는 브로콜리를 2주 반 전에 뽑았어. 그리고 같은 날에 나는 당근을 심었고 저렇게 토양에 줄을 파서 씨를 뿌렸어. 토양 위에 좋은 퇴비 멀칭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저기 브로콜리 뿌리도 아직 남아 있어. 그리고 나는 고랑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당근 씨앗을 거기에 뿌렸어.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더 이상 물도 주지 않고 그냥 뒀어. 그러고 나니까 당근이 정말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게 정말 기뻤어. 그래서 나는 당근에 물을 좀 더 줬어. 나는 토끼를 입고 있었는데 여기 작은 토끼가 있네. 오늘 아침에 못 본 게 놀라워. 그 녀석은 호박밭에 살아. 그리고 폴짝 뛰어나와서 아침 인사를 하지. 내가 깜빡했는데 그 녀석이 저 당근들을 다 뜯어먹었어. 그 당근이 다 사라졌어. 그러다 다시 씨를 뿌렸지. 이번에는 씨를 뿌린 후에 물을 주고 토끼를 막기 위해 망도 덮어놨어. 그리고 3일에 한 번 정도 그 줄에 물을 더 주고 있어. 식물을 키우려면 꼭 물을 줘야 해. 그런데 그게 문제야. 우리는 호수만 있어. 여기에는 관계 시스템이 없어. 올해는 좀 빠듯해. 사실 내가 겪어본 해 중에 올해가 거의 가장 건조한 해야. 확실히 이 시기에는 정말 심해. 기온이 꽤 높았어. 어느 날은 36.5도까지 올라갔지. 확실로는 90도 돼요. 이 러너비는 물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있어. 왜냐하면 콩이 제대로 맺히지 않는 걸 볼 수 있거든. 이 잠재적인 콩들이 전부 맺히지 않고 있어. 그리고 가끔씩 하나씩 맺히는 게 있어. 이 작은 꼬투리에는 콩이 하나 달려 있어. 그리고 그건 물과 관련이 있어. 꽃에 물을 뿌리는 건 아니야. 나는 5일 전까지 이 콩에 물을 주지 않았다가 결국 콩을 얻으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지금이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야. 알다시피 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 없지만 열매가 맺힐 때가 바로 물을 줄 시기야. 드디어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성됐어. 이제 막 완성된 거야.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 그리고 이 피라미드에는 구리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아름다운 문들이 있어. 미안, 밑에 황동바퀴가 있어. 그래서 전체 구조는 금속이나 그런 것 없이 만들어졌어. 모두 구리와 나무못으로 되어 있어. 샘이 여기서 맺꽃 제거 작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전형적이야. 이것 봐. 저것들은 모두 퇴비로 좋고 오늘 아침 샘이 제거한 거야. 여기 다 올라오는 게 보여. 분명히 맺꽃이 많았고 골판지를 깔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어. 이제 골판지가 퇴비 아래에서 분해돼 맺꽃이 뚫고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야. 하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작업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저렇게 모종삽이나 호리칼 같은 걸로 맺꽃을 계속 제거해주면 돼. 뿌리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해도 원래의 뿌리까지는 다 뽑아낼 수 없어.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뿌리도 점점 약해져.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이 전체 구역에서 맺꽃이 사라지게 돼. 여기는 첫 해에는 완전히 맺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둘째 해에도 여전히 있었지만 점점 줄어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2022년 9월 맺꽃이 멈췄고 뿌리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야.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아있어. 주로 가장자리 쪽에 있고 이 셀러리약처럼 우리가 맺꽃을 조금 제거해 했어. 얘네들 상태가 좋아 보여.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러워. 우리가 물을 조금 줬지만 이 시기에는 셀러리약에 물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 내 생각엔 8월 말쯤 셀러리약이 정말 커지기 시작할 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물 주기는 중요하지만 무경운 농법이 물 주는 양을 크게 줄여줘. 무경운이 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량을 상당히 줄여준다. 그리고 퇴비가 그 부분에 도움이 돼. 퇴비는 무경운 농법에만 특별한 건 아니야. 알다시피 땅을 갈아엎는 농법을 하더라도 여전히 퇴비나 유기물을 써야 해. 이게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건 건조해. 사실 저건 에덴이 잔디까기로 잘게 썬 오래된 잡초랑 줄기들이야. 잔디까기가 나무 조각을 잘게 만드는데 정말 효과적이야. 이렇게 긴 나무 조각은 남기고 싶지 않아. 이건 나무라기보다 줄기 같아. 그래서 이건 녹색 재료와 갈색 재료가 섞여 있는 거야. 저는 대략 녹색 재료는 4분의 3, 갈색 재료는 4분의 1 정도로 섞어요. 하지만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초록색과 갈색을 반반 섞어도 돼요. 갈색 재료를 더 넣으면 숙성이 좀 더 느려져요.
여기 갈색 재료를 2겹 정도 위에 살짝 얹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처럼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더미는 사실 불과 2주 전에 완성됐어요. 보시면 상태가 꽤 좋아 보이고 수분도 충분히 많아요. 그건 물을 안 준 상태고, 저는 요즘 제 더미에 물을 조금씩 주고 있어요. 평소엔 안 하지만 지금 보니 저건 물을 좀 줘야겠어요. 여기에는 지금 8개월 된 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오른쪽 더미에서 저기로 퇴비를 옮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손에 들면 정말 가볍게 느껴져서 좋은 신호예요. 약간 부숙토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을에 그것을 사용할 거예요. 또는 퇴비가 저 정도로 좋다면 채로 걸러서 화분용 흙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묘목들이 정말 좋아하죠. 여기 양파들은 성숙 단계가 다 달라요. 우리 근처에 있는 저건 롱 레드 플로렌스인데 아직도 푸르고 이제 막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쯤에 수확할 것 같아요. 반면에 저 위에 있는 전형적인 둥근 적양파들은 아직 기본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주지 않았고 그냥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파들은 더 일찍 자라요. 저건 로즈드 로스코프로, 노란 양파지만 실제로는 분홍빛 껍질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양파입니다. 여기 물은 오늘 아침 아담이 샐러드 씻으며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샐러드를 팔고 있고 샐러드를 씻은 물을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거의 모든 곳에 필요하죠. 이 토마토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제 경험상 영국에서 7월 중순에 이런 토마토를 보는 건 꽤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썬골드 토마토도 벌써 익어가고 있어요. 항상 제일 먼저 익는 품종이죠. 네, 바로 이거요. 벼룩잎벌레가 더 많네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배춧가 채소 모종에 벼룩잎벌레 피해를 입으셨다는 걸 알아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새로 나온 잎들이 저렇게 많이 피해를 입는 건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 덮개들이 더 잘 막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작년에 효과 있었는데 올해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는 제가 서브크롭 커버를 씌워놨어요. 작년에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물망이 조금 더 촘촘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스웨드와 케일은 사실 꽤 많이 상한 것처럼 보여요. 제 주요 팁이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배춧과 작물들을 더 크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식물들을 7cm짜리 화분에 옮겨 심고 있어요. 잠시 후에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언급한 대로 죄송합니다. 사스 데지레 만생종 감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직도 꽤 풀러요. 물을 줬다면 더 풀렀을 거예요. 사실 이 감자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어요. 만생종 감자를 키운다면 가능하면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 새로 심은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주 늦게 파종한 리크예요. 이렇게 늦게 심어본 건 처음이에요. 5월 20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머슬버러와 블레토라는 또 다른 품종이에요. 7월치고는 꽤 작으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이건 내년 봄까지 수확하지 않으니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제가 많은 작물에 하는 것처럼 여러 개를 한 구멍에 심었어요. 지금은 토마토가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지만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토마토는 오이나 멜론처럼 그렇게 더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이틀에 2번씩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물을 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위에서 물을 줄 거예요. 토마토는 위에서 물을 줘도 괜찮아요. 지금은 역병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식물들이 수분을 좀 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알다시피 얘네들이 정말로 수분을 찾느라 고생하고 있거든요. 비프 토마토들이 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여기 옥사토도 아주 예쁜 열매들이 맺힌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소네네르츠라는 품종은 송이 사이 간격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키가 큰 식물이 되고 벌써 꼭대기에 닿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좀 내려줍니다. 하지만 그러면 열매가 익기 전에 땅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하죠. 이 품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 컴팩트하고 좋은 품종은 오렌지 웰링턴입니다. F1 품종이라 씨앗 저장은 안 되지만 집에서 저장한 씨앗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멜론들은 보시다시피 더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주 많이 열렸어요. 여기 좋은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에서 이렇게 4개의 거대한 멜론이 자란 걸 보세요. 그리고 멜론은 지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멜론은 정말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매달려 있습니다. 멜론이 줄기에서 떨어지는 유일한 때는 익었을 때입니다. 그때쯤이면 상관없지만 떨어지면 주워주면 되고, 멜론이 익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멜론을 보면 줄기 주변에 약간 금이 가고 그 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멜론에서 정말 멋진 향기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약 2주쯤 후 어느 아침이 될 겁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해요. 저는 여기 들어와서 멜론이 실제로 익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익은 멜론을 찾아볼 겁니다. 여기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오겐인데 좀 더 작아요. 하지만 한 식물에서 좀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심어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그냥 땅 위를 기도록 심은 거예요. 꼭 줄에 올려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에 올려서 키우는 게 아주 효율적이긴 해요. 식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줄기에서 강한 곁가지를 하나 선택해서 2개의 줄기가 자라도록 했어요. 그 곁가지가 또 하나의 주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곁가지를 계속 제거해 줘야 해요. 저기 하나 있네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기 곁가지예요. 그리고 저게 주줄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주줄기 2개를 유지해요. 꽤 생산적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가지들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고 잎에 약간의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건 위니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위니어. 박테리아성 부패인데 아마도 잎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가지가 수분을 좋아하고 그게 붉은 거미 진드기를 막아준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붉은 거미, 진드기 천적인 파이토세이울루스를 사용했고 올해는 그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덕분에 멜론이 더 푸르게 자랐어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거미 진드기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이들은 지금 잠시 멈춘 상태예요.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고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이들은 토마토보다도 훨씬 더 자주 물을 줘요. 그래서 특히 한낮에 정말 더운 날에는 대부분의 날처럼 저는 호스를 들고 한 15초 정도만 잎에 물을 뿌려서 한낮에 식물의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꽃들이 멋졌고 원추리가 이제 막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 위에 정말 아름다운 원추리, 진홍색 원추리가 있는데 그건 제가 6년 전 씨앗으로 키운 거예요. 아직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에 시도해 본 적 없는 흥미로운 조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박을 심었어요. 사실 이 밭에는 조금 늦게 심었어요. 겨울과 봄 내내 이 밭에서는 브로콜리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셀터스도 있어요. 그리고 첼시에서 루시가 씨앗을 줬어요. 루시는 채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시험 삼아 키워보라고요? 43년 전에 한번 키워봤는데 그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키우지 않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있어요. 셀터스는 약간 쓴맛이 나는 잎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잎도 먹을 수 있지만 보통은 잘 모르죠. 하지만 줄기가 생기고 그 줄기를 먹는 거예요. 일종의 별미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죠. 이건 불과 2달 전에 심었는데 정말 빨리 자라요. 온실에서 저는 모든 육묘를 해요. 그리고 이건 기회가 되죠. 지금 무엇을 파종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7월 중순에도 여전히 파종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비트도 지금 파종하는 게 가능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셀은 필요 없고 저렇게 플러그 모종을 그냥 꺼내서 심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미 심었어야 했는데 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올 것 같아 물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배추 같은 배추과 모종은 저렇게 트레이에서 키운 다음에 옮겨 심어요. 하지만 직접 작은 모듈셀에 바로 파종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디자인했고
영국 컨테이너 와이즈를 포함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옮겨 심고 샐러리도요. 그리고 샐러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강의에서 시연을 하다가 이 트레이를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물을 못 줘서 많은 모종을 잃었지만 아직 꽤 남았어요. 이제 저 작은 모종들은 옮겨 심을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샐러리는 지금 바로 파종할 수 있어요. 너무 미루지 마세요. 프렌치빈도 아직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듈 트레이에 파종했지만 밖에서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옮겨 심기 전에 10일 정도 물 주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물을 주는 게 더 쉽거든요. 브로콜리 같은 많은 배추과 채소들은 아직도 파종할 수 있어요. 내년 봄을 위한 보라색과 흰색 새싹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나보나나, 예를 들어 로마네스코, 콜리플라워 같은 것도 정말 좋아요. 만약 심기 전에 더 키우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런 식물은 저기서 시작해서 대략 7cm, 3인치 정도 되는 화분에 옮겨 심어요. 그리고 그건 집에서 만든 배양토고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종들에는 전혀 비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 비트들도 모두 놀라운 성장을 했지만 비료를 주지 않은 거예요. 좋은 배합의 핵심은 아까 말한 탭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직접 만든 퇴비와 지렁이들이 먹고 난 후엔 그 안에 영양분이 정말 많아 놀라워요. 이건 엔다이브예요. 지금이 파종하기 좋은 때입니다. 곱슬잎 엔다이브나 넓은 잎의 스카롤 타입입니다. 상추는 이제 거의 파종 막바지예요. 이건 마라빌라 디 베로나입니다. 정말 좋은 품종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심을 준비가 다 됐고 뿌리도 아주 잘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종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꽤 늦게 파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좀 늦은 편이지만 7월 초 적양 배추를 파종해서 저 트레이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땅에 심을 예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보통은 2주 후쯤 아주 작은 모종 상태로 심곤 했는데 벼룩잎벌레 피해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펜넬과 콜라비도 모두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가을에 멋진 수확을 얻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밭을 늘 채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데군데 빈자리가 생기고 있죠. 물이 아마도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큰 제한 요소일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가뭄 기간 동안 식물이 계속 자라고 정말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가을이 오면 바라건대 비가 내려서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정말 멋진 수박이 있는데 잎이 그렇게 많은데도 수박이 아주 작네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기 수박이 2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건 오겐 멜론이에요. 줄에 매달려 자랐고 나머지 멜론들은 모두 같은 식물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줄기들이 뻗어 나와서 땅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론을 위로 올려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 동시에 땅에서도 키울 수 있다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온실의 따뜻함 속에서는 멜론이 좀 더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 멜론들이 가장 먼저 익을 거라고 꽤 확신합니다. 여기는 다시 말라가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 시기에는 잎이 붉은 응애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모두 노랗게 변하고 갉아먹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 얼마나 푸른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멜론의 추가 성장에도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그 결과 멜론이 조금 더 늦어졌어요. 하지만 멜론이 잎이 아직 푸를 때 익어야 더 좋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말로 갈수록 늦게 수확하는 멜론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때쯤이면 잎이 푸르지도 않고 광합성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멜론이 이만큼 자라지 않았다면 참고하세요. 이 멜론들은 3월 27일에 파종했으니까 3월 말 이전에 따뜻한 곳에서 멜론 씨앗을 뿌리고 아주 일찍 키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파종했어요. 이건 3월 10일에 심은 거예요. 여기서는 거의 모든 작물을 그때쯤 파종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주황색으로 익었죠. 에릴튼턴은 열매가 참 좋고 식물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언제 하시나요? 아니면 잎을 얼마나 제거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잎이 좀 더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보통 그걸 신호로 보고 그 잎을 떼어내요. 이제 식물에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는 잎을 제거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고 식물의 잎을 꽤 많이 남겨두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잎을 제거하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꽃송이를 보기 위함이고, 특히 비프 토마토는 꽃송이가 많아요. 토마토는 너무 많이 달리지 않도록 꽃송이를 줄여줘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만 많이 열리고 위쪽으로는 별로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물이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마토를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토마토 키우는 걸 좋아하지만 확실히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소규모 채소 농장에서는요. 이 샐러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2월 20일쯤 파종한 빅토리아 품종인데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그리고 위쪽에는 더 늦게 파종한 샐러리가 있습니다. 그건 4월 1일에 처음 파종해서 5월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직 더 자라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가 땅을 파는 방식과 안 파는 방식을 비교하는 시험밭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땅을 판 밭인데 저기 위에 올려놓은 퇴비와 같은 양의 퇴비를 땅에 파묻은 거예요. 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저 밭에서는 31.3kg의 수확을 했고, 무경운 밭에서는 36kg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꽤 일관적이에요. 매년 무경운 당식에서 한 시즌 동안 약 12% 더 많이 수확합니다. 여긴 큰 차이 없는데 모두 새로 심은 작물이라 그렇습니다. 이쪽엔 자리 잡은 작물도 있는데 오늘 수확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로즈드 로스코프입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심은 것이고, 이 모든 양파가 2월 말 작은 모듈셀 하나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은 양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칸짜리 트레이 하나에 4개씩 심으면 작은 공간에서 200개가 넘는 양파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며 상토도 적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양파들은 3월 9일에 땅에 심었는데 심을 때 정말 작았어요. 진짜로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양파 위에 부직포를 덮어서 처음 6주 정도는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파들은 처음 심은 것 중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케일이 있는 자리에 예전에는 완두콩이 있었고, 샐러리악 양쪽에는 시금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샐러리악은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경운과 경운 사이를 보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후에 알아챈 것은 저희가 이 두 밭에 똑같이 물을 주었지만 경운 밭에서는 잎이 더 많이 시들고 있고, 흙이 뒤집힌 곳에서는 식물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균사 네트워크와 세균 네트워크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이나 경운 포크질, 브로드 포크질 모두 무경운이 아니니 하지 마세요. 진짜 무경운은 흙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결과와 아름다운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건 킬데어 비트루트와 불타는 배럴입니다. 쪽파와 함께 심었습니다. 사실 그건 또 다른 함께 키우는 조합이에요. 제 책에서 그 조합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루트보다 먼저 봄양파를 수확하게 됩니다. 공간이 꽤 많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르게 자라난 이 아름다운 옥수수를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4월 10일에 씨를 뿌리고 25일에 심어서 부직포를 덮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5월 11일 서리로부터 보호받았고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일 전까지는 물을 주지 않았고 그때 처음으로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경운 재배의 효과가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토양 구조가 얼마나 좋고 식물이 영양분과 수분을 쉽게 흡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물을 줬어요. 덩굴 강낭콩과 마찬가지로 수확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물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엇을 파종 중이신가요? 파종하는 품종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걸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의 댓글을 많은 분들이 읽으시니까요. 저도 직접 댓글을 남기겠습니다.